안녕하세요. 네이버 시리즈 발표를 맡은 아이디어스의 첫 번째 발표자 이영경입니다. 지금부터 네이버 시리즈의 고객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목차는 시장 분석, 문제점 분석, 타겟 인사이트, 전략 도출 및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시리즈 분석을 통한 시장 분석 내용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 시리즈는 임팩트 있는 영상 광고를 통해 웹소설 미이용자들에게도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시키고 있는 웹소설 전문 플랫폼입니다. 저희 최근 콘텐츠 시장에서는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원작 웹소설을 찾아보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시리즈의 독점 콘텐츠인 전지적 독자 시점도 웹툰 연재 이후 웹소설 누적 거래액이 100억 원을 돌파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웹소설에서 만화로, 만화에서 드라마로 2차 저작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콘텐츠 시장에서는 IP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P가 무엇이길래 콘텐츠 플랫폼들이 IP 확보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IP란 지적 재산을 의미하며 수정 각색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로 활용하는 현상을 모두 지칭합니다. 콘텐츠 중심 확산에서 플랫폼 중심 확산으로 변화가 되며 IP 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IP 시장 선도를 위해서 네이버는 세계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인 와패드를 인수하며 10억 편에 달하는 콘텐츠를 통해 웹소설 부문에 다각화된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 시리즈의 업종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 네이버 시리즈의 경우에는 만화 웹소설 업종에서 2020년 기준 약 21%의 점유율로 업종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타사에 비해 전년 대비 점유율이 8.5%로 가장 큰 폭으로 성장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AU를 통해 월간 사용자 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시리즈는 250만 명, 경쟁사인 카카오 페이지의 MAU는 550만 명으로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네이버 시리즈의 MAU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 페이지는 변동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시간의 경우 네이버 시리즈가 3.3배에 뒤처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탈률과 유입률입니다. 네이버 시리즈는 전년 동기간 대비 이탈률이 33.2%에서 약 25%로 7.4% 감소했으며 카카오 페이지는 약 10% 감소로 네이버 시리즈보다 근소하게 이탈률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네이버 시리즈에서 카카오 페이지로의 이탈률을 살펴보면 이탈률은 약 4%, 유입률은 약 3%로 아직까진 경쟁사로의 이탈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이버 시리즈가 꾸준히 업종 점유율과 MAU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 네이버 시리즈의 경우에는 두 가지 대분류 콘텐츠에 집중해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플랫폼인 반면에 카카오 페이지는 여섯 가지 대분류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계열별 단독 이용자의 특성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계열의 단독 이용자는 주로 10대, 20대의 비율이 몰려 있고 카카오 페이지 계열의 단독 이용자는 3, 40대까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시리즈와 카카오 페이지 중복 이용자 그룹 내 46%의 이용자는 네이버 시리즈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20대가 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에 20대 입맛에 맞는 콘텐츠 확보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저희 네이버 시리즈는 중장년층 이용자 비율 확대를 위해 중장년층 선호 콘텐츠 확보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웹소설 고객의 니즈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현황을 보면 평소 이용하는 콘텐츠, 유료로 결제하는 콘텐츠 모두 웹소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소설 시장의 성장을 살펴보면 2013년 100억 원 규모의 시장에서 2020년 5,500억 원의 규모 시장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특수도 고려해보면 21년에는 약 6천억 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시리즈도 개인 맞춤 콘텐츠를 추천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하며 흥행에 지치지 않는 작품도 보유하고 있는데 왜 MAU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걸까요? 저희는 수업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약점 보완에 초점을 두고 고객층 확보에 주력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약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분리된 플랫폼과 IP 콘텐츠 활용의 부진입니다. 먼저 웹소설 플랫폼 이용자들은 웹소설 이용 시 내부 구성, 프로모션, 독점 콘텐츠를 가장 큰 비율로 선택했습니다. 네이버 시리즈의 경우 플랫폼이 분산되어 여러 앱을 동시에 설치해서 이용하는 반면에 카카오 페이지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통합하여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즉, 플랫폼이 통합되지 못하여 이용자가 분산돼 MAU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테고리 및 콘텐츠 부족이 약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웹소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아서의 답변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요. 주 타겟인 20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 성향에 맞춘 신규 유입을 위한 카테고리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의 약점 보완을 위한 타겟 인사이트는 다음 발표자인 최가은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겟 인사이트 발표를 맡은 발표자 최가은입니다. 저희는 타겟 인사이트를 STP, 즉 세그먼트, 타겟팅, 포지셔닝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고객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한 후 앞서 3C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근거해 주 타겟층을 4, 50대로 잡았습니다. 하여 이에 따른 포지셔닝 방법으로 유튜브 광고, 네이버 밴드, 어플 광고 삽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 타깃을 4, 50대로 잡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 50대의 경우 아직까지는 전자책보다 종이책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전자책 시스템이 생소하고 전자책 이용 어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매우 높습니다. 하여 저희는 이들의 어플 사용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마케팅 방법을 고안하여 이들에게 네이버 시리즈 어플을 인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포지셔닝을 할 예정입니다. 4, 50대를 주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첫 번째,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이는 구매력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4, 50대의 스마트폰 활용 능력의 폭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 50대 역시 청년층과 흡사하게 다양한 방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 보시는 자료는 예스24에서 조사한 40대 여성의 도서 구매 실태입니다. 40대 여성의 도서 구매 비율이 꾸준히 증가 중이며 3개월 동안 30만 원 이상의 도서를 구입할 경우 승급되는 플래티넘 회원의 경우 40대 여성의 비율이 제일 큽니다. 특히 주로 소비하는 책의 장르는 에세이, 소설로 이 고객층을 웹소설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모바일 인덱스에서 네이버 시리즈 이용자들의 연령 비율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생각보다 4, 50대의 이용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 50대 이용 고객의 경우 전체 이용자 수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4, 50대에서도 웹소설 수요가 있고 이 고객층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이용자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4, 50대 타깃을 포지셔닝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튜브의 영상 광고 삽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광고 방법으로 저희는 네이버 시리즈의 작품들 중 기존의 4, 50대 고객층에게 인기가 높았던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쇼폼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쇼폼이란 1에서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즐기는 대중들의 소비 형태를 반영한 트렌드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네이버 시리즈 쇼폼 광고를 생각한 이유로는
우선 중장년층의 유튜브 이용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튜브의 전체 이용자 수 중 40, 50대의 이용 비율이 전체 이용자 수 중에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영상 광고는 처음 5에서 10초는 무조건 시청해야 하므로 숏폼 광고를 제작할 때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배우들을 캐스팅해 짧고 임팩트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이버 시리즈에서도 숏폼과 비슷한 흡사한 영상 광고를 인생작을 만나다라는 타이틀로 유튜브 광고에 삽입해 큰 화제성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바로 배우 수혜가 네이버 시리즈의 대표작인 재혼왕후의 대사 한 소절을 짧지만 임팩트 있게 연기하며 큰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 영상 광고는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가 되어 바이럴 마케팅으로서의 효과도 크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광고가 제작되고 난 다음 달에 네이버 시리즈의 신규 앱 설치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고 재혼왕후 콘텐츠의 경우 매출이 약 42%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지셔닝 방법은 네이버 밴드입니다. 밴드 어플과의 연계 광고를 통하여 40, 50대에게 네이버 시리즈 어플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을 고객층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네이버 밴드 어플을 생각한 이유로는 업종별 사용량 분석을 해보았을 때 소셜 네트워크 어플 부분과 네이버 시리즈 어플의 중복 사용량이 약 96%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소셜 네트워크 부분의 중복 어플들을 살펴본 결과 2021년 5월 기준 네이버 시리즈와의 중복 사용 어플 순위를 1위부터 5위까지 정리해 보았을 때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보다 네이버 밴드의 40, 50대 이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저희의 주 타깃층이 40, 50대인 만큼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밴드 어플의 광고와 프로모션 행사를 함께 홍보하면 네이버 시리즈 브랜드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네이버 밴드에서 판매 중인 광고 상품입니다. 이처럼 앱 종료 시 노출되는 광고로 화면의 풀스크린으로 광고 콘텐츠가 띄워집니다. 이 화면에 앞서 말한 숏폼 광고를 띄워 밴드 이용자들, 즉 40, 50대에게 노출시켜 이들을 고객층으로 끌어들이고 브랜드를 포지셔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전략 도출 포피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인 이은경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에 흔들어 보면 안녕하세요. 포피 전략 발표를 맡게 된 이윤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포피 전략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플랫폼 통합화,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 웹소설 드라마입니다. 유통은 네이버 시리즈에, 광고는 유튜브에 진행할 예정이며 가격은 수익 극대화에 목표를 두지 않고 시리즈 가치와 브랜드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 통합화, 제품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메뉴 구성에서 카카오 페이지는 허브 플랫폼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네이버 시리즈는 네이버 시리즈 온과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서비스의 편리성 부분에서 경쟁사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 시리즈 안에서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시리즈 온 카테고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방송 카테고리를 추가하려는 이유는 콘텐츠의 IP 중요성이 증가된 현재 시장에서 와패드를 인수한 강점을 활용한다면 경쟁사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또한 IP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IP와 관련된 회사의 지분 확보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콘텐츠의 IP를 보유한 와패드의 강점을 활용하여 오리지널 콘텐츠 드라마 제작을 제안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드라마 제작이 아닌
저희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제작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는 굳이 웹소설을 드라마화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시각화에 있습니다. 일러스트를 통해 현재 디지털 콘텐츠의 시장은 읽는 소설에서 보는 소설로 변화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일러 작가의 작품은 첫 화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유료 독자 유입 또한 상승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소설 원작 드라마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통이라는 가장 미미한 답변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으로 41.5% 1위 답변, 연출이 드라마에 구현되지 않아서 34%로 2위의 답변은 등장인물과 캐릭터의 괴리감이 들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미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방송 제작 산업의 특징인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주체자들은 소비자의 취향을 모른 채 드라마를 제작하니 드라마 성과 예측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존의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의 취향에 저격한 드라마를 통해 수요의 확실성을 예측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신규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화면을 제시하여 구독자가 장르별로 어떤 분위기를 선호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을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완결 작품의 구독자가 선택한 키워드와 신규 구독자가 선택한 키워드가 일치하면 추천 소설로 노출되는 기능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완결작을 몰아본다는 응답이 74.4%인 것으로 보아 완결 작품의 구독률은 이 기능으로 더욱 상승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기능으로 얻은 신규 데이터를 활용한 공모전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로맨스 웹소설만 늘리려는 네이버 시리즈 대비 카카오 페이지는 다양한 장르의 웹소설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장르 수만 넓히는 것이 아닌 고객이 선택한 키워드를 공모전 스토리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고객이 원했던 신규 장르 드라마의 대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르를 넓혀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장르별 드라마 제작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표를 보시면 웹소설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 중 장르가 26.6%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의 표를 보시면 단연코 로맨스 장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의 수요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드라마에 나타난 장르로는 로맨스 장르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저희는 장르 확대를 위한 신규 공모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데이터를 얻기 위한 고객층이 선호하는 명장면과 배우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 창입니다. 고객 참여형 컨텐츠로 자연스러운 드라마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구독자의 이름과 내가 기획한 드라마라는 문구를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쿠키 지급 조건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가 실패했던 이유를 분석, 고객이 원하는 드라마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전략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딥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유튜브에 미드폰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상호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웹소설 완독자에게 유튜버 광고를 노출하게 되면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상승되고 또한 웹소설을 보진 않았지만 유튜브 광고 시청으로 통해 웹소설과 드라마 모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상호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유튜브를 매체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OTT 이용 매체 중 유튜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저희는 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유튜브 연령층 중 40, 50대를 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왼쪽에 보시는 표와 같이 20년 기준 18년 대비 40대는 29.5%, 50대는 40.1%로 급격한 성장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통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시리즈 자체에만 드라마 유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계 1위인 넷플릭스에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챙기지 않겠냐라는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저희는 수익 극대화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닌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지도 강화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근거로 업계 1위인 넷플릭스 전략 중 고객 취향 맞춤 컨텐츠가 성공 전략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 전략에 말씀드렸던 목표와 동일한 점으로 보아 고객 맞춤 드라마 제작은 수요의 확실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넷플릭스의 성공 전략은 월정액 시행과 콘텐츠 무제한으로 덜 소비하는 것 같은 심리를 이용했는데요. 저희는 다른 전략으로 첫 달 무료 월정액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네이버 시리즈의 플랫폼 통합에 대한 인식이 낮기에 사람들의 인식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첫 달 무료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포피 전략을 실행한다면 네이버 시리즈 이용자의 상승과 브랜드 가치 강화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네이버 시리즈 브랜드 가치 강화와 고객층 신규 유입을 위한 마케팅 전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신의진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쪽에 카카오 페이지와의 경쟁 분석을 하실 때는 한 20, 30대 그쪽에서 카카오 페이지가 좀 더 많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전략 부분에서 40, 50대를 주요 타겟으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예상보다 40, 50대가 많다라는 것 외에 40, 50대를 전략적으로 타겟으로 잡으신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40, 50대를 주 타겟층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40, 50대를 타겟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전반적인 그 고객층을 유지하려고 이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가 키워드 선택이나 설문조사 등 전 연령층의 취향을 분석할 수 있고 드라마 제작 모든 연령층의 취향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신규 유입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40, 50대를 잡은 건데 20, 30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유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티브 인텔리전스 양준모 대표님께서 질의사항을 해주셨는데요. 네이버 시리즈 분석에서 약점 분석과 4050 공략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이버 시리즈 강점이 무엇이 있을지 질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시리즈의 강점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발표한 마케팅 방안에서 카카오 페이지에 비해 경쟁력이 더 높은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페이지는 카카오 M이라는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는데요. 카카오 페이지가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약점으로 생각될 수 있는 방안은 배우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이제 배우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그 배우가 있다면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배우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카카오 페이지에 있는 배우들로만 이제 드라마를 캐스팅할 그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 네이버 시리즈는 그게 아닌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우 또는 장면 등을 조사하여 드라마의 고객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점이 저희가 카카오 페이지에 비해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룹 IDD 이정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장 분석, 타겟 설정의 근거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까지 넓은 범위의 마케팅 제안을 잘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제언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한 가지 제언을 드리면 제안의 주장을 상세한 근거를 들어 논리를 보조하고자 하는 시도는 되게 좋았으나 단 이제 일부 일반적인 즉 이제 광고주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조금은 스킵하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세 번째 발표조인 아이더스 조였습니다.